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42번째 편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에 대해서 편제가 마무리죠. 제일 먼저 편제. 일간이 극하는 오행 중에 음량이 같은 것이다.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란 뜻입니다. 편제는 장사, 사업, 투기, 횡재, 뇌물과 같은 돈으로 노력 이상의 얻는 재물이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말하고 혹은 부도덕한 애정 상대로 보며 원성, 질투, 시기, 경쟁이 따릅니다. 대인관계가 좋고 화제도 풍부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금전융통을 잘 하기 때문에 친구나 애인으로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다는 뜻이죠.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 여러 수단을 쓰지만 재물의 유지관리에는 약하며 금전 출입이 빈번할 뿐 실속은 없습니다. 남자는 아버지, 애인, 첩이 되고 여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여자는 아버지, 시어머니를 말합니다. 이제 편제는 여기서 뭐 애인이 되고 첩이 됩니다. 이렇게 남자 입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랬다 사주에서 정제가 없고 편제만 있는 사람들은 혹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나는 부인은 없고 애인밖에 없습니까? 때로는 나는 부인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부인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제는 둘 다 남자한테는 배우자를 말을 합니다. 근데 정제가 있었을 때는 정제와 같은 성향의 배우자, 편제가 있었을 때는 편제 같은 성향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지 편제만 있다고 배우자가 없고 정제만 있다고 애인이 없고 이런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제가 있다는 의미는 편제와 같은 배우자, 정제가 있었을 때는 정제와 같은 성향의 배우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편제는 이게 한쪽 편자지요.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제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재물인데 비하여 편제는 뭐 그냥 구름처럼 뭐 떠도는 재물입니다. 붕 떠 있는 거지요. 뭐 제일 편제로 좋은 거는 뭘까요? 복권 맞는 거겠죠. 복권은 누구 돈이다라고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여러 사람의 재물이고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먼저 얻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편제 특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지 관리도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나가기도 하고요. 속성속폐하고 때로는 이게 이제 편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산 이런 것보다는 유통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업이라든가 장사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환하고 중개하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이 편제가 가질 수 있는 성향이고요. 이런 류의 장사 상업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제는 사치나 유흥, 이성, 도박 문제로 말썽의 소지가 있으며 제가 혼잡하면 여기 혼잡하다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었을 때 뭐든지 정제와 편제가 하나씩만 있어도 제가 혼잡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관과 편관이 한 개씩만 있어도 관이 혼잡했다. 그 다음에 정인과 편인이 혼자 한 개씩만 있어도 이거는 인수가 혼잡됐다라고 말합니다. 음량이 같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혼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잡하면 남자는 부적절한 관계의 여인이 있으나 여자는 돈은 있지만 남자 복이 약합니다. 이제 오행의 상생으로 따지면은 재는 관을 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는 재가 있다가 보면은 말씀드렸다나 관이 약해지기도 하지요. 이럴 때 이제 재생살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이디어와 활동성은 좋으나 민첩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외교 능력, 때로는 뛰어난 사업의 규제로 이권을 잘 취득하나 노력의 대가가 아닌 일확천금을 탐냅니다. 이게 이제 노력의 대가가 아닌 일확천금이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이제 보통적으로 말하면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원합니다. 100원어치 일하고 100원어치 받으면 제일 좋죠. 근데 100원 일하고 10억을 바란다거나 대표적으로 복권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한 방에 큰 것들을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걸 보면은 의협심, 봉사정신은 있으나 허풍이 심하고 편파적이거나 타산적이며
비굴한 행동을 맞이하나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제가 뚜렷하게 작용하는 사주들은 조금 어떻게 말할까요? 뭐 돈을 얻기 위해서, 한 방을 얻기 위해서, 많이 얻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방법, 자기 나름에는 머리를 썼다라고 하지만은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돈을 벌었지만은 그 사람이 부자기는 하지만은 인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느낌은 조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일에는 편재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은 돈이 안 되는 거에 관심이 없고요. 뭐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편재는 이렇게 또 유흥의 재물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뭐 사치, 유흥, 이성, 도박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색 잡기라든가 음주 가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초과, 뭐 편법, 뭐 투기, 뭐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또 재물 얻는 과정에서는 뭐 좀 비난과 원성을 받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강제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횡재를 얻기도 합니다만은 그 또 횡재라고 하는 걸 탐하다가 보면은 잘 못되어 있었을 때는 뭐 감옥을 가기도 하고 투옥되거나 사기 때로는 횡령 이런 거와 관련돼서 관과에 관련된 어떤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편제가 많이 있었을 때는 이성 문제가 꼭 생깁니다. 남자 입장에 따지면 편제는 놀고 뭐 즐기기를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도 여자도 그런 편제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성에 꼭 풍파가 생기고 대체로 뭐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 파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낭비벽이 좀 있습니다. 뭐 낭비라고 해서 뭐 어떤 지르는 기질보다는 순간 훅 오를 때는 뭐 갑자기 한번 뭐 마음이 동해서 훅 움직여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제가 많을 때는 뭐 이거는 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편제가 많을 때는 이성의 풍파가 꼭 있고요. 때로는 이제 아버지라든가 부부의 인연이 약해지기도 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뭐 패가망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다니는 거는 뭐 월급 받는 거는 뭐 언제 돈을 버냐는 식으로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 장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때로는 편제가 많을 때는 또 신체가 허약하기도 하고 또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음주가무를 즐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편제가 없을 때는 어떨까요? 뭐 사업이라든가 장사라든가 돈을 굴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연이 약합니다. 때로는 풍류심, 때로는 뭐 어떤 애정 표현, 뭐 외교적 발언이기는 합니다만은 사탕 발림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잘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좀 더 어울릴 수도 있겠죠. 횡재수는 없고 때로는 아까 했듯이 관계 맺고 사교적인 기질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죠. 그 다음에 편제의 활용입니다. 편제 활용. 편제가 형, 충, 공망이 되면 재물로 인해 동분서주하며 재물을 분산한다. 그래서 뭐 편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 편제는 무조건 신강해야 됩니다.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편제가 신강해야 되죠. 편제가 충공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약하고 편제가 태거하면 재물의 인연이 약하고 부천의 인연도 없으며 배우자 인연이 약하고 건강도 약합니다. 뭐 뒤에 따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명은 정제든 편제든 한 개만 있는 것을 상격으로 본다. 뭐 요거는 꼭 그렇다. 뭐 이거는 이제 옛날에 쓴 말들이기도 하지만은 뭐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않습니다만은 남자 입장에 따지면 정제는 편제든 둘 다는 여성을 말을 합니다. 많다는 의미는 여성의 인연. 뭐 여성이라고 하는 여기서 여성이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의 반이 여성이니까 그런 여성을 말하는 건 아니고 나와 이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성을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많다는 이상 의미는 부부간에 요즘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꼭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은 옳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 있죠. 편제가 편인과 어울리면 기대 이상의 재물을 얻는다. 이것도 꼭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편제, 편인은 횡재 유산입니다. 대체로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의 덕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초년에 있었으면은 뭐 내가 결혼할 때 때로는 뭐 집을 사주는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중년에 있으면은 사업하려고 할 때 때로는 뭐 내가 부모님한테 큰 돈을 받기도, 때로는 말년에 있었을 때는 뭐 정말 말 그대로 유산의 의미, 이런 것들도 편재와 편인이 조합될 때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 보지요. 편재가 혼잡되면 금전은 취득하나 삼각관계가 발생하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신강사주의 편재는 큰 재물을 얻으며 삼합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걸 운용할 능력이 되어야, 내가 그걸 지고 갈 능력이 되어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강해야, 신왕해야 편재가 나의 재물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편재가 편관을 생하면 관제구설,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긴다. 이제 편재가 편인과 어울릴 때는 기대 이상의 재물입니다만은 편재가 편관과 어울리면 관제구설입니다. 재앙이 백단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편재 편관이 기둥으로 서 있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 살펴야 될 것이다. 공부보다는 돈 버는 거에 욕심이 더욱 관심이 많다. 재는 욕심인데 재다와 무재는 욕심이 많다. 쉽게 말하면 재는 음식이고 돈인데, 내가 재가 많다는 의미는 그게 대해서 많다는, 욕심이 많다는 의미를 말을 하고, 재가 없다는 의미도 그게 대해서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그 다음에 편재 활용. 재가 귀신이면은 뇌물을 먹으면 걸린다. 아까 했듯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탐하기는 합니다. 누구나 다 필요는 하지요. 그걸 강하게 표현하느냐 조금 약하게 표현하는 그 차이 뿐입니다만은, 돈에 대해서 뭐 초연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속된 말로 도 같은 사람 정도지 않을까라고 말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귀신이라고 하면 이게 기피할 기자죠. 제가 기피하는 건데 뇌물 먹으면 걸립니다. 제가 왕하면 자연적으로 재생살합니다. 제가 왕하다는 의미는 사주가 신약해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살의 작용이 생깁니다. 군겁쟁제면 비겁이 때를 지어 재를 강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경과 겁재 설명할 때 비경과 겁재는 무조건 재물과 인연이 제일 먼저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겁쟁제란 말은, 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경겁의 겁이지요. 겁이 군집을 이룰 때 돈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이런 말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가 많으면 인수보다 비겁이 좋고, 다 재면 식성이 까다롭다. 그래서 이제 인수보다는 비겁이 좋다는 의미는 비겁이 재를 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청격, 금수쌍청, 인수가 국을 이뤄도 돈이 따르지 않는다. 이제 청격이란 말은 이제 금수상관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금수쌍청이죠. 사주가 너무 금수의 기세가 강할 때, 때로는 이제 인수라고 하는 것이 국을 이루고 있었을 때 돈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아무래도 좀 냄새도 나고 뭐 아주 반듯하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는 재물을 얻는 것은 좀 넉넉하게 보이진 않는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 다음에 사주가 견실해도 돈이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견실이란 비겁이 왕한 것을 말하는데, 이제 비겁이 많다가 보니 재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주의 재성이면 연상의 여자와 첫사랑의 여자와 여자의 인연이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고, 내가 어린 나이부터 여자의 인연을 맺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월주의 재성이면 부친이 완고하거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을 수 있습니다. 일지의 재성이면 여자가 항상 따릅니다.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자가 항상 주변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시주의 재성이면 말년이 부자요. 결혼이 늦기도 하겠고, 때로는 이게 뭐 배우자 인연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연애에 있었을 때 뭐 연상녀, 이 사람은 또 연애 변제가 있었을 때는 특히 뭐 장사에 관심이 많죠. 직장생활 별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월일시에 제가 어디에 구성되어 있는가도 조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겁이 만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말할까요? 재성이 편재가 비겁을 만나게 됐다. 일단 이제 군겁쟁제가 제일 일어난다 그랬죠. 특히 내사주가 비겁이 있는데 때로는 운에서 비겁을 만날 때, 이럴 때는 군겁쟁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또는 처와의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그 돈을 벌어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겁이 생길 때는 내가 독립, 자아, 독립이 강하게 강폭의 기질도 있다 그랬죠. 혼자 똑똑하지만은 뭐 결혼은 늦어지고요. 형제들 중에 결혼이 제일 늦어집니다. 때로는 의처의부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이 온다는 의미는 재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뭐 식상을 만나면 어떨까요? 내가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있는 운에서 식상을 만나게 될 때는 뭐 식상은 재물의 뿌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좀 쉽게 벌기도 하고 내가 재주를 부려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돈에 관심이 생기고 때로는 장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만 있었었는데 실제로 알아보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식상을 운으로 만날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운에서 재성을 또 만났을 때 길하게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큰 돈을 벌겠죠. 당연히 흉하게 작용할 때는 길하게 작용하면 배우자로 인해서 돈을 벌기도 하겠고 때로는 여자로 인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흉하게 작용할 때는 어떨까요? 여자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겠고 이런 것들은 항상 상존합니다. 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관이 이제 제도 좋은 작용을 하고 길작용을 하고 관상도 길작용을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승진하고 명예도 없고 때로는 뭐 자손이라든가 이런 덕을 받기도 하겠죠. 흉 때문에 흉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제도 흉하고 관도 흉해. 이럴 때는 재생살입니다. 돈 때문에 뭐 정부와 관련된 일이 생기기도 하겠고 때로는 뭐 돈 때문에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겠고 때로는 법원에 가야 되거나 뭐 돈을 벌고 싶어서 좀 더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부의 형벌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관을 만났었을 때 얘기입니다. 인수를 만났을 때 어떨까요? 뭐 제극인이겠지요. 고부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뭐 유산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길하게 작용할 때는 유산을 받기도 하지요. 횡재를 얻기도 합니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기도 하지요. 그래서 편재 운일 때는 길하게 될 때는 월급쟁이긴 하지만은 내가 월급에 수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횡재하는 수가 생기기도 하지요. 때로는 의외의 재물을 얻기도 합니다. 흉하게 작용할 때는 어떨까요? 물론 돈 때문에 풍파, 여자 때문에 풍파, 부부 때문에 풍파, 때로는 재생살이니까 돈을 얻으려고 하다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정부와 관련된 관제구설이 생기기도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 뭐 배우자와 인연이 멀어지기도 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흉하게 작용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진년, 병진월, 갑진일, 무진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제일 처음 볼 때는 오행을 먼저 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행을 붙이면은 무토는 양해토, 간목도 양해모, 병화도 양해화, 무토도 양해토고요. 진토도 전부 다 양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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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토입니다. 여자 사주가 뭐 전부 다 양의 사주만 양의 기질만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요. 토가 지지가 진진진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운 대로 하나하나 하면은 간목의 의미, 뭐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간목의 절기는 겨울과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 봄에 태어났죠. 천간에 올리면 경금하고 정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경금도 없고 정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천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신강신장을 따지다가 보니 간목이 뚜렷하게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의 기질은 1점이기는 한데 뭐 목도 없고요. 가발 생해주는 수의 기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한 사주지요. 그래서 운에서 수와 목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의 운, 뭐 때로는 수의 운, 때로는 수의 운, 그 다음에 또 수의 운, 그대로 쭉 다니면은 그렇게 좋은 운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지에도 합이 있느냐? 지지에도 합이 없죠. 그 다음에 지지로 와서 형이 있느냐? 형은 뭐 진진의 형, 뭐 여기도 진진의 형, 여기도 진진의 형, 아주 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충이 있느냐? 뭐 천간에 충 당연히 없죠. 지지도 충이 없고 뭐 형충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지가 너무 깔끔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의 기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진령 같은 경우는 몇 살일까요? 뭐 37, 8년생 정도가 무진령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여간 뭐 사주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친을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지요. 무토와 간목과의 관계는 갑이 토를 극합니다. 목극토에서 음양이 같다가 보니 한쪽 편자를 써서 편제라고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병화는 목이 화를 생하는데 음양이 같다 보니 식신이고요. 또 무토도 편제, 진토는 뭐 전부 다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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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주에는 편제, 이런 경우는 이제 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편제가 많다는 의미는 이제 뭐 2개, 3개 이상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하는데 편제가 많다는 의미와 혼잡하다는 의미는 다르다고 했었죠. 혼잡은 음양이 같이 있었을 때 혼잡인데 이 사람은 뭐 음의 기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거는 많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말하면 깔끔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너무 이제 토의 기질이 너무 강하게 있다가 보니 그게 좀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진진의 형사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 이게 이제 진토는 흙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좀 축축하게 진흙 같은 걸 말을 하지요. 한 개만 있었을 때는 간목이 뿌리 내려서 성장하기가 참 좋은데 이게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다가 보면 어떻게는 늪에 늪 가운데 간목이 하나 서 있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뭐 병화가 하늘에서 내려쬐서 이걸 뭐 말려주거나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죠. 사주 구성상. 그래서 이제 진진의 형이라든가 토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형의 문제, 때로는 뭐 여자로서 금수가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우연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특이한 사주긴 합니다만은 뭐 앞으로 조금 더 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아시는 분의 자제분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의 변화를 이제 운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제 합충으로 인해서 충은 아니겠지요. 합으로 인해서 재성이 이제 비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성이 비겁으로 변한다.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뭐 토일주일 때 자축 같은 게 있었으면은 자는 토국수하니까 재기는 한데 자축합 토가 되지요. 그러니까 재가 토로 변하는 겁니다. 비겁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일주일 때 뭐 을경합 같은 거. 근데 또 을경합 금입니다. 금이 을목을 극해서 정제기질인데 여기 합하다가 보니 정제가 비겁으로 바뀌는 거지요. 때로는 뭐 수일주일 때는 병신, 때로는 사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수국화, 병화, 사화는 전부 다 수일주일 때는 재인데 이것이 병신 앞에서 수가 되고 사신 앞에서 수가 되고 이래서 재성이 변하여 비겁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여자가 뭐 재성이 이제 나와 경쟁자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뭐 여자가 때로는 방해꾼이 되기도 하겠고 여자가 뭐 나와의 승진을 다투는 경쟁자가 되기도 하겠고 때로는 아내가 나와 동급이 되다 보니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또 아내가 내 돈을 털어먹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겁이 뭐 재성이 비겁으로 바뀌다가 보니 여자가 돈으로 써먹기도 돈을 날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자로 인해서 재물의 손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재물의 손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겁은 재를 극하다 보니 뭐 내 입장에 따지면은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기도 하지요. 이럴 때 이제 의처증 이런 말들도 이제 여기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변해서 식상이 됐었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뭐, 사주를 따지고 보면은, 뭐, 대체로 재성이 변해서 식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일주일 때, 뭐랄까, 묘술이 있었을 때, 목이 토를 극하는데 재성이죠? 근데 묘술이 합하니까 화가 되니까, 이게 아마 목일주일 때 묘술이 있었으면은, 이거 이제 식상으로 변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오미합도 마찬가지겠죠. 뭐 목일주에서 미토는 정제인데 이게 오미합하다 보니 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도 식상으로 바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뭐 수일주일 때는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수일주는 정의만목이지요. 그래서 이제 수는 어떤 뭐 식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화가 재성인데 이게 합하다 보니
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식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어떨까요? 제가 식상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아내가 재주를 부리기도 합니다. 뭐 아내가 솜씨가 늘어나기도 하겠고, 때로는 아내가 나이보다는 훨씬 더 젊어지려고 하겠지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내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젊어지기도 하겠지만은 뭐 때로는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도 뭐 젊어 보이기도 하겠고, 때로는 뭐 이럴 때는 나 혼자만의 시선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려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와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리게 보이기도 한다. 내가 상대방을, 아내를 어리게 보인다,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식상이니까 뭐 돈으로 인해서 재주를 부리게 될 거니까 뭐 또 때로는 어떤 일에서 재물의 손실을 입기도 하겠고, 이럴 때 이제 드물게 관제구설도 생깁니다. 왜냐 그러면은 식상이 이제 관을 극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제가 식상으로 바뀌니까 재로 인해서 어떤 관제구설의 의미도 있습니다. 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변해서 재성이 됐다. 뭐 이거는 뭘까요? 목일주는 뭐 갑기합이 있었을 때, 목일주는 기토는 정제인데 갑기합 토가 되니 똑같이 재성이 되겠죠. 뭐 자축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화일주는 을경합, 뭐 진유합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화극금에서 금이 재인데 을경합하다 보니 또다시 금이 되는 것이고, 진유도 마찬가지겠죠. 금일주는 뭐 인해합 같은 게 대체로 금일주는 인해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수일주에는 오미합 수니까 이것도 수국화에서 오미합 수가 바뀌어서 재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떨까요? 뭐 귀하게 작용을 할 때는 재성이 귀한 작용을 할 때는 내가 사주에도 돈이 뚜렷하게 있는데 돈의 운까지 오다 보니 큰 재물을 거머쥐겠죠.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재산의 변동이 생기기도 하겠고, 이럴 때 이제 재성이 변해서 재성이니까 뭐 처가 좀 변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또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도 하니까 뭐 변동이 생기기도 하겠고, 때로는 재물욕에 더욱더 재테크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미혼자 같은 경우는 여성이 여성을 소개시키기도 하겠고, 때로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여자친구가 더 좋기도 하겠고, 잘못된 만남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또 다음으로 뭐 제가 변해서 관성이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떨까요? 목일주에는 뭐 진유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목국토하니까 진유합 금이 되니까 토가 재로 바뀌는 것이고, 화일주도 뭐 화는 아까 병신합과 사신합 같은 게 좀 더 수로 바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화극금인데 금이 재인데 그게 이제 수로 바뀌니까, 토도 뭐 정의만목 같은 게 이제 토국수가 재지만은 이게 합해서 목의 기질, 인해도 마찬가지겠고, 금도 묘술이 화니까 금극목이 묘인데 이게 합하다 보니 화의 기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변해서 관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작용이 생길까요? 돈을 얻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관을 생해주니까 귀하게 작용을 할 때 말을 하겠지요. 제가 관을 상이기도 하겠고, 때로는 여자 덕에 명예를 얻기도 하겠고, 아내 덕에 취직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돈 벌고 내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재벌들이 무슨 회장들 많이 맡지요. 때로는 그런 것들도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혼전 임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관으로 변하다 보니 때로는 뭐 돈을 벌러 갔는데 뭐 애인이 생기기도 하겠고, 장사하다가 뭐 남자를 만나기도 하겠고, 돈 벌러 갔는데 거기서 뭐 남친을 만나기도 하겠고, 때로는 이게 이제 좋게 생긴 얘기를 말하는데 나쁜 의미로 가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러 갔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면 관제구설이, 돈 때문에 관제구설이 생기기도 하겠고, 돈을 벌려 갔는데 그게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뭐 흉하게 생기기도 하겠고, 뭐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뭐 내가 나 못 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뭐 배우자가 쓰거나 때로는 자녀가 쓰거나, 이런 경우들도 그 제가 변해서 관으로 일어났었을 때 작용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변해서 인수로 변하면 어떨까요?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토일주일 때 무게합화가 일어났었을 때 아무래도 이럴 때 이제 토가 수가 재인데 이게 이제 무게합화가 되니까 인수가 되겠죠. 금일주일 때는 못 가요. 금극목이 재니까 갑기합토가 되니까 이럴 때도 이제 인수가 되는 겁니다.
금일주가 갑기합이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이제 처가 인수로 바뀌는 거니까 처가 어머니로 바뀌는 것이고 여자가 어머니로 바뀌는 거다 보니 처가 보호자 같고 때로는 여자가 공부시켜 주기도 하겠고 때로는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떤 공부하는데 투자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내가 돈을 내보내고 그 돈으로 인해서 문서를 건물을 구입하겠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문서를 얻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때로는 돈 내보내고 차용증 받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인수로 바뀔 때는 내가 이제 돈에 욕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누구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도 같은 사람이라든가 주변에 흔히 보이지는 않는 사람인데 보통 제가 인수로 바뀌는 사람은 이게 이제 돈의 욕심은 누구나 있지만은 좀 청백한 기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크게 종이로 본다 이렇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있거나 돈에 목표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인수로 바뀌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청백한 기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제다신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여러 가지 좀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자면은 제다신약의 의미는 뭘까요? 재가 많다. 이거는 이제 정제, 편제를 다 말하는 겁니다. 정제도, 편제도 합쳐서 이제 3개 이상이 되었을 때 재가 많습니다. 신약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주가 이제 신강, 신왕 해야 되는데 사주가 완강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랬었을 때 제다신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주들이 제다신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신약한데 재가 많다라고 얘기하죠. 이랬었을 때는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자마자 제다신약인 사주일 때는 굳이 때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툭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부친의 인연이 없고 때로는 배우자의 인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인연도 좀 약하지요. 그 다음에 돈의 인연도 약합니다. 돈을 너무 탐하다가 보니 그 돈을 내가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재가 많다가 보니 이제 돈은 제극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돈과 공부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가 너무 많다가 보니 공부의 기질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배우거나 어떤 반듯한 걸 배운다라기보다는 쟤는 어떻게 말하면 편제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을 거를 챙기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많다가 보니까 공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친, 때로는 건강, 배우자, 돈, 그 다음에 학문의 인연이 짧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하고 가시면은 이게 또 사주를 보는데 아주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한지 진강한지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가 많은 것도 3개 이상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제에 대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이제 정관부터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